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이제 시동을 슬슬 걸면서 지금 아직 12월은 안 됐죠? 오늘이 25일이니까 이제 뭐 계속 고등학교 가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러면 지금도 이제 고등학생이나 마찬가지죠. 뭐. 사실 중3 것도 뭐 거의 안 할 텐데 학교에서 열심히 놀고 있겠죠. 그죠? 이때 안타깝지만 이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지금이 되게 중요할 때예요. 다 놀고 있겠지만 이 모두가 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복소수를 배울 텐데 이제 뭐냐, 지금까지 우리 수의 체계를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나름대로 그래도 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뭐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정수로부터 시작을 해요. 정수로부터. 수의 체계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정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죠? 장애 정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던 자연수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놈. 그다음에 0. 꼭 0 눈에 보인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0 어떻게 봐야 돼?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0이 눈에 보인대요. 말단에 꼭 이제 가르치면 0 안 보이지 않나요? 뭐 0 어떻게 보이죠? 뭐 안 보이는 게 다 0이에요? 하여튼 뭐 누가 그러는데 0 안 보여요. 자연수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해정수까지 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보통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많이 배우죠, 우리가. 중2가 되면은 이 수의 체계가 조금 더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늘어나냐? 이제 유리수까지 늘어납니다. 유리수까지 늘어나면서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워요.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이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유한소수, 뭐 0.2 이런 거 있잖아요. 유한소수를 배우고, 두 번째가 순환소수를 배웁니다. 얘는 둘 다 결론은 뭐냐?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표현되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유가 있을 유자, 리가 비율 리자여서 비율로 표시된다. 결론 이제 분수로 표현된다. 이게 유리수예요. 또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 배워요. 얘도 분수로 바꾸는 걸 배워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분수들이 있는데, 정수는 분모가 몇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분수 중에서 그 정수는 분모가 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분모가 1이 아닌 분수들은 다 여기 속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분의 1, 그 다음에 뭐 25분의 1, 이런 것들은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유한소수 같은 경우는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2하고 5로만 이루어져 있지. 이게 이제 10의 거듭제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유한소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분모의 그 소인수가 2하고 5가 제외한 게 있으면 무조건 얘는 순환소수가 된다는 걸 배우면서, 하여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를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뭐로 표현될 수 있다? 분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 과정이고, 이제 중3으로 이제 올라오면 이제 유리수 말고 뭐를 배우게 되죠? 무리수를 배우게 되죠. 그럼 이제 무리수는 없을 무자예요. 분수로, 한문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이 안 되는 수를 얘기하겠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배우게 되는 뭐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은 처음에 나오는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수의 시작은 이런 거죠. 어떤 수를 제곱을 때렸더니 뭐 3이 돼. 이런 x를 찾은 거야. 누가 찾았을까요? 수학자들이 이제 집에서 찾았겠죠. 방구석에서 살 일 없어. 그렇지. 풀면서 먹고 살만 했나 봐요. 일단 뭐 맨날 찾았죠. 그랬더니 이게 뭐 1.7 어쩌고저쩌고 끝까지 가는 거야. 멈추지 않아.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소수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x를 우리가 매번 1.7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수학자들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어떻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때립니다. 만약에 약속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1.7 이렇게 쓰고 있었겠죠? 그럼 이제 너무 슬펐겠죠? 쓸 때마다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아주 뭐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약속을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죠? 이 x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서 하면 이제 뭐 뿔만까지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무리수의 시작이죠. 이거를 뭐 1.7 어쩌고저쩌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인데 그걸 이제 맨날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약속을 때린 거예요. 그런 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자. 이게 이제 중3 1학기 때 배우는 무리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3 과정의 거예요. 요거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여기까지를 합쳐서 얘가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는 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을 때 다 수직선에도 매핑을 시키는데 이 수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 모든 숫자가 다 매핑이 되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야. 실수들은. 실제 눈에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실수를 real number라고 불러요. 진짜 real number. 진짜 실제하는 수다. 그래서 real number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된 이제 허수 같은 경우는 영어로 imaginary number.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수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 실수 파트까지가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뭐 수직선에다 매핑을 시키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맨날 뭐 실수들은 여기다가 뭐 루트 5는 여기다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맨날 배워요. 왜냐? 실수니까. 실제 존재하니까 여기 수직선에서 찍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를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를 0의 기준으로 둬가지고 똑같아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양의 실수라고 나누고요. 0보다 작은 놈은 뭐라 부른다? 음의 실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은 제곱하게 되면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당연히 좀 양의 실수를 제곱해. 예를 들어 3 같은 걸 제곱해다 치세요. 양의 실수 제곱하면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아무거나 제곱해보면 알겠지만 다 무조건 0보다 커집니다. 혹시 작아지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해봤자. 음의 실수를 제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얘도 0보다 커져요. 마이너스 3 같은 거 제곱해도 당연히 좀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지면서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양의 실수가 나오겠죠. 0는 제곱하면 뭐가 되죠?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실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의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고 음의 실수는 0보다 크고 0만 0이니까 결론은 실수의 제곱은 어떤 특징을 띠게 되냐?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야 이게.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커나를 가져. 0일 때 유일하게 0일 때가 언제냐? 실수가 0일 때만 0이 가능해요. 0이 아닐 땐 다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제 그러니까 실수라는 거는 제곱하면 다 양수라는 조건을 띈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실수의 가장 큰 공통된 성질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슬프지만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근해 공식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근해 공식 같은 거 쓰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혹시 모르나요? 2차 방정식 때 근해 공식 유도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반성 좀 하시고요. 자, 얘 근해 공식 쓰면 뭐 나오냐?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준영아. 근해 공식 기억나요? 다 까먹었어요? 아니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 안에가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음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슬프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이 안에가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치면 아까 전에 그런 느낌으로 보자면 x제곱이 3이 됐을 때 이 x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뿔마 루트 3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마3이 됐을 때 나온 이런 느낌인 거야. 실제적으로 보자면. 근데 제 제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거는 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좀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음수의 제곱근이라 부르는데
건데 이런 음수의 제곱근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뭐다? 오늘 배우게 되는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수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영어로 아까 하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리얼 넘버랑 이미지너리 넘버, 상상속이 존재하지 않아.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이제 대학교 가면 많이 써요. 이제 뭐 중학교 때는 뭐 복소수, 이 허수를 많이 쓰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쓰지 않지만 대학교 때 가다 보면 이제 이과 쪽에 가다 보면 이제 이 복소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허수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 정도만 배우면 돼요. 나중에 이제 알아서 하세요. 대학교 가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합쳐서 우리가 얘를 복소수라고 배웁니다. 이게 고1 때 배우게 되는 수의 체계의 완성이에요.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복소수. 근데 이번 단원이 그래서 복소수 단원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긴 다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집중하겠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 알고 계시는 건 이건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념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선생님 수란소도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매핑은 가능했잖아. 분수로 만들면. 아닌가요? 분수로 만들면 뭐 매핑할 수 있잖아. 뭐 0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7이야. 선생님 100분의 17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0부터 1까지를 100등분 때려. 초소와 현미경으로 100등분 때린 다음에 17번째쯤 가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뭐 매핑이 가능하긴 하잖아. 불가능하진 않잖아, 이게. 일단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제 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허수의 시작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자, 잘 보세요.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허수의 시작이 되게 재밌어요. 자, 항상 양수인데 x제곱이 0보다 작게 되는 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약속을 때렸죠. 루트랑 똑같아. 루트도 1.7 어쩌고저쩌고 가는 거 맨날 쓰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표기하게 됐죠? 루트 3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처럼 얘 중에서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우리 마이너스로 생각하자. 뭐 생각하자? 마이너스. 음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마이너스. 그때 이 x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자면 이미지너리 넘버의 가장 앞글자 영어가 뭐죠? i죠. i로 표기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지금 관념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눈에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니까 약속한 거고, 이런 수를 i라고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재밌죠. 그래서 i 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너 이름은 왜 그래? 라고 똑같은 거야. 너 이름이 왜 준영이야? 그러면 그렇게 정했어요. 라고 뭐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왜 i 제곱은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i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왜 뭐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토를 달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 한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한 것도 아니야. 나도 이제 정해진 약속을 받아들인 것 뿐이다. 선택권이 없었다. 그걸 i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i제곱은, 그럼 i는 뭐라고 하자? 아까 우리가 x제곱이 3이었을 때 그 x를 뿔마 루트 3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똑같이 되면 i는 뭐가 되는 거냐?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것대로 가자면, 근데 그 중에서 플러스인 거를 우리가 i라고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달 알려드릴게요. 시작이 제곱한 게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그 x를 i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무리수에서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i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인데 그 중에서 플러스를 i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어떤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봐봤자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문제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근은 뭐가 되냐? 얘의 근은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
i도 있겠지만 뭐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i 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없어질 거예요. 그럼 i 제곱이 될 거 아니야. i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의 근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근은 뭐가 된다? 뿔마 i가 된다. 결론적으로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제 그걸 i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어떠한 개념이라고 해서 일단 약속밖에 없어요. 그냥 왜 그럽니까라고 하면은 그렇게 정하기로 우리가 정했다라고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복소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실수 부분과 뭐로 나누나? 허수 부분으로 나눠요.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섞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복소수를 표현할 때 우리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밌는데 여기서 이게 허수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실수 부분 a까지가 실수 부분이라고 정리를 했고 여기가 다 약속이에요. b까지 i를 제외한 b를 여기를 허수 부분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a, b는 둘 다 뭐가 되냐면 허수 부분이 되겠고요. 이때 임의의 실수 AB예요. 이 AB는 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에다가 i를 곱해주면 뭐로 바뀐다? 허수로 바뀌어요. 이게 참 재밌지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i 같은 게 허수예요. 그럼 이제 얘를 제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25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허수라는 거예요. 제곱하면 음수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인 거를 기본으로 한 게 있어요. 왜냐면 앞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이제 마이너스 뭐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거죠. 마이너스 1이 기본으로 잡으면 몇씩만 곱해주면 그 허수에서도 곱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뭐 너무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왜냐면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냥 관념적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나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볼 수가 없을 거고요.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볼 수가 없어요. 상상 속에서 보세요. 존재를 안 합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나오냐? 123페이지까지 나오겠고요. 여기서 이 B가 0이 되면은 이 복소수가 뭐가 되는 거죠? 실수가 되는 거예요. B가 0이 되면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는 거고요. 이 B가 0이 아니면 허수가 되는 거예요. 허수가. 근데 세 번째, A가 0이면서 실수 부분이 0이면서 실수 부분이 0에서 B가 0이 아니면 이걸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허수 부분만 있다고 해서 순허수라고 배웁니다. 순허수. 실수 부분은 존재하냐고 허수 부분만 존재한다. 그래서 순허수고 이 순허수는 특징이 있어요. 순허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 뭐 3i 이런 게 이제 순허수예요. 제곱하면 9i 제곱이 되면서 음수가 나옵니다. 순허수는 음수가 나오겠고 이렇게 허수 같은 경우 뭐 3 플러스 5i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순허수가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지만 그럼 허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하게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전개하면 나와요. 전개를 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알잖아요. 전개하면. 그래서 얘 제곱하고 두 개 곱한 다음에 2배 때려요. 그렇게 이제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 걸 다 써요. 바꾸지 않습니다. 일단 뭐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곱해서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허수는 당연하겠지만 존재하지 않잖아. 대조 비교를 하지 않아요.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뭐 25i가 크냐 뭐 5i가 크냐 이런 거 없어요. 존재도 안 하는데 누가 큰지 어떻게 합니까? 뭐 몰라요. 근데 실수는 우리가 대조 비교를 무조건 하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매핑이 됐어 이렇게 축에서. 오른쪽에는 더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수 파트는 대소 비교가 나오지만 허수 파트는 대소 비교가 없어요. 누가 크다 작다가 없어요. 뭐 존재하지도 않는데 뭐 크냐 작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소비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약속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나도 해줄 말이 없고요. 아무도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언제 잘 쓰이는지 보고 싶으면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좀 빡세게 배우셔야 되겠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더 복잡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고, 자, 이제 복소수를 배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이 나와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복소수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잖아. 뭐, 그럼 실수 부분만 같으면 같겠냐? 당연하겠지만, 두 부분이 있잖아. 그럼 둘 다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같아야 되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상식적으로 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두 개의 부분이 존재하는데 두 개 복소수가 같아요. 그럼 당연했지만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같은 거고 허수는 허수 부분. 실수랑 허수 같을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놈과 존재하지 않는 놈이 같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연했지만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그럼 뭐가 된다? 복소수가 서로 같은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상식적으로 봐도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아닌가?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성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만 같았다. 그게 더 이해가 안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럼 더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뭐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켤레복소수라는 게 나와요. 뭐 이름이 좀 그지 같은데. 다 영어냐? 영어는요? 일단 뭐 바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켤레복소수 뭐냐면 3 플러스 5y라는 게 있는데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바라고 불러요. 위에 이제 바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어디 부호가 바뀌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3 플러스 5y의 켤레복소수는 정의하는 거야. 3 플러스 5의 켤레복소수라고 정의하면 3 플러스 5y의 바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 바는 허수 부분만 부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여기까지 다 약속이에요. 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봐봐.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냥 복소수는 켤레복소수 하면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얘가 실수일 때. 4의 켤레복소수는 4예요. 왜냐면 허수 부분이 없잖아. 뭐 부호 바뀌어봤자 어차피 똑같겠죠.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순호수예요. 순호수의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y니까 원래 수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순호수인 거예요. 왜냐면 순호수만 부호 반대예요. 얘는 부호 반대 아니에요? 얘는 부호 반대가 어떻게 돼? 얘의 부호 반대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y니까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허수 쪽만 부호가 반대니까. 몇 개 해보다 보면 뭐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거 외워야 되냐? 뭐 외우니까 그냥 몇 개 써보면 뻔한 거죠. 뭐 사실. 그래서 뭐 만약에 문제에 이렇게 나온 거야. G라고 표현해요. 복소수를. 숫자의 끝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파벳 아직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거의 부적에 가고 이거의 켤레복소수가 만약에 G였어. 그러니까 켤레복소수 한 놈이랑 원래 놈이랑 같아. 그러면 뭔 거야? 얘는 실수인 거야. 실수만 켤레복소수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켤레복소수 했더니 부호가 반대가 됐어. 그럼 뭐다? 순호수인 거야. 뭐 이렇게 써놓으면 아 얘가 실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 복소수는 순호수라는구나. 부호 바뀔 때는 순호수일 때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 125페이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복소수를 정의를 하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도 얘기를 하고 이때 뭐 실수냐 복소수냐 뭐 순호수냐 이런 것도 다 정의를 한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암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히 뭐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아니 야 증명할 것도 없다니까. 근데 되게 낯설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낯설어서 싫어하는 거지 뭐 되게 어려워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까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약속만 한 거야. 너 이름 뭐니? 이것만 배운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뭐 되게 어려운 거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뭐 약속이 그지 같은데요. 뭐 그런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약속이 그지 같을 수 있겠지만 약속이 어렵다고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네 이름이 왜 그렇게 됐니 논리적으로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뭐, 성윤이 너의 이름은 왜 논리적으로 성윤이가 된 거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게 정확한 거죠, 부모님이. 그죠? 좋은 뜻을 가지고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소수의 뜻이 나오겠고 잠깐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128페이지로 가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할 건데 그 다음에 뭘 배우냐 우리가 이제 어떤 수를 배우게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칙 연산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를 배웠을 때도 슬프지만 사칙 연산을 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배웠을 때도 사칙 연산을 했고요. 정수를 배울 때도 사칙 연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를 배우면 사칙 연산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근본인 거죠. 왜냐면 연산할 줄 알아야 되니까. 수를 배우는데 연산하는 걸 안 배워. 그럼 뭐 쓸 수가 없죠. 그냥 있는 숫자를 뭐 이렇게 장식용으로 쓸 수 없잖아. 보통 계산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장식용 수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잘 없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장식용으로 뭐 해놓고 하지 않잖아. 보통 수는 이제 계산할 때 쓰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뭐를 배운다? 사칙 연산을 배우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어디냐? 128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좀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더해요. 3 더하기 5y랑 이런 복소수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y랑 뭐 더했어. 그럼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알잖아. 우리 무리수할 때도 했는데 유리수랑 무리수랑 섞이지 않잖아.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되는 거, 무리수는 분수로 되니까 서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하고 무리수는 어떻게 했죠? 무리수끼리 계산했죠? 똑같아요. 덧셈 뺄셈 할 때도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당연히 둘이 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더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뭐가 되겠어? 3하고 마이너스 더하면 1이 되고 5y랑 3y 더하면 8y가 되는 거예요. 덧셈 뺄셈이 끝이에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냥 봤을 때 뭐 당연한 그렇게 되길 것 같다. 뺄셈 나오면 뭐 분배법칙 써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덧셈 복수의 덧셈 뺄셈은 뭐냐? 실수는 실수끼리 더하고 빼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뭐 합리적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덧셈 뺄셈 다 했다고 칠게요. 덧셈 뺄셈 더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이제? 사칙 연산이니까 덧셈 뺄셈 끝났으니까 이제 누구 나와요? 곱하기랑 나누기가 남겠죠? 이 끝이에요. 사실 우리 뭐 나눗셈을 보면 곱셈처럼 보고 있죠. 왜냐면 나눗셈은 우리가 다 항상 어떻게 계산하죠? 역수로 계산하잖아요. 결론은 곱셈만 남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근데 당연하지만 수학자들이 곱셈 나눗셈 할 때 기존의 체제를 흔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랑 3 마이너스 2i를 곱하게 된다고 치면 이제 전개하면 돼요. 이렇게 뭐 하면 된다고요? 전개하면 돼요. 전개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건 뭐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두 개 전개해요. 전개하면 몇 나오죠? 6이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면 9i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6i 제곱이 됩니다.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왜 그래요? 처음 약속이었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약속을 이렇게 정했는데 왜 마이너스 되냐 물어본다는 거는 좀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뭐 증명하라고. 당연했지만 얘는 그러니까 그런 뭐야? 실수인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됐으니까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6이 될 거 아니에요. 실수인 거예요. 실수끼리 더해요. 12예요. 허수끼리 더해요. 플러스 5y. 이게 끝이에요. 이게 복소수의 곱셈입니다. 뭐 어렵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i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허수가 아니다. 실수 부분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나눗셈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배우는 개념 앞부분은.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끝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뭐 뒤에서 좀 자세하게 뭐 다른 걸 배우겠지만 여기 뭐 뒤에 더 자세하게 배우면 이게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끝나는 거예요. 연산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규칙들을 좀 더 배우긴 하겠지만 이게 근본 연산이에요. 그렇죠? 뭐 복소의 성질을 뒤에서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뭐 여기까지는 사실
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조금 그렇죠? 근데 뭔가 되게 낯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되게 다른 걸 배운 것 같은 것 같기도 않고 하여튼 뭔가 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뭐 3 플러스 2i랑 이랑 나누기 뭐 마이너스 5 플러스 i라고 한다고 치면 당연히지만 이렇게 3 플러스 2i에다가 얘를 밑에다 써면 돼요. 나눈 거니까. 근데 우리 기억나냐? 무리수 나오면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어떻게 했죠? 유리화 시켰잖아. 얘도 실수화 시켜요. 진짜요? 왜냐면 이게 계산하기 귀찮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하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눌 수가 없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나눌 수 없다는 얘기는 연산할 때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하죠. 왜냐면 실수는 실수에 더해야 되고 허수는 허수에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넌 어디가 실수 부분이고 네가 어디가 허수 부분이야 알 수가 없잖아. 보이나요? 난 안 보이는데 일단 어디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니까 이 분모를 실수화 시켜서 하는데 그때 켤레복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때 켤레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모의 켤레복수를 곱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i를 곱해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당연하지만 1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걸 곱합니다. 우리는 분모를 실수화시키는 거지 값을 바꾸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곱할 때는 1을 곱해야 돼. 값이 안 바뀌려면. 그래서 항상 분모 분자에 같은 거를 곱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분모 실수하려면 얘만 곱해도 돼요. 근데 얘를 왜 곱해준다고요? 수가 바뀌면 안 되니까. 1을 곱해줘야 되니까. 1을 제외한 거 곱하면 수가 바뀌어요. 5에다가 2분의 곱하면 2분의 5 되잖아. 그럼 분모를 실수화시키었지 우리는 값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항상 1을 곱해야 되니까 분모에 곱한 거를 분자에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합쳐 쓰겠죠. 합쳐 뭐 겁나 써요. 그러면 마이너스 5에 제곱하면 25가 되겠고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i 제곱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모가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합차를 쓰면.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고 이제 마이너스 i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분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만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3i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6분의 마이너스 13이 실수 부분이고 요 이렇게 뒷부분이 26분의 마이너스 13i가 이쪽이 허수 부분인 거야.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그럼 이게 약분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i가 이게 허수 부분, 이게 실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앞부분에 전체 다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성질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지금 129페이지의 앞부분까지 한 거예요. 복소수의 사칙 연산.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은 좀 이따가. 여기까지.